저희들이 이제 그 가장 중점을 두는 운동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면 이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그 체조, 운동하는 법, 이 경로당이나 광양노인복지센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운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이제 스마트 경로당 해갖고 영상으로 이렇게 쭉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 나갈까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모든 언론사가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한 이유는 첫째가 일자리, 그 다음에 복지 두 가지였다. 일자리와 복지가 인구 증가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는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이 일련의 과정들을 생애복지 플랫폼 속에다가 담아서 그거를 체계적으로 이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생애복지 플랫폼에는 이 일자리까지 뿐만이 아니고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복지 정책이 있다. 일관적으로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일정한 수당을 줍니다.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북구 유럽에서는 수당을 주는데 3명 낳으면 부모들이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욕구를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문화 관광 예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그것도 엄청난 복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에 대한 냉대와 차별, 철폐 이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지금도 일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꾸준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최종 목표는 장애인들이 내 힘으로 이 일자리를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비장애인에게 기대지 않더라도 내가 비장애인과 똑같은 인격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내 자신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장애인 재능 키움 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평소 생각이 비장애인들도 나중에 컸을 때 어떤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성장해가지고 전문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분야에 특화해서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죠. 성인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면 이 장애인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비장애인 못지않은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다. 장애인 재능 키움 센터를 만든 것도 이제 이렇게 키워진 인력들을 사회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취업시켜주는 역할을 하자. 상당수가 좀 취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 나가다 보면 장애인들도 당당하게 홀로 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이제 사실상 우리 광양이 주목받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전 세계의 미디어아트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가 오스트리아 린츠시에가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린츠시하고 재작년에 제가 가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가 참여한다는 그 소식 하나만 가지고도 전국의 최고 작가들이 지금 우리 광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거고 앞으로 지속적인 그 협력 관계를 모색하자 이렇게 했는데 창의예술고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들이 옵니다. 전국에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뭐 성균관대를 비롯해가지고 몇 개 대학이 있어요. 순천대도 오거든요. 그 대학생들이 자기들의 작품 갖고 와서 여기서 또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고교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연계를 시켜야 이게 발전을 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최고 미디어 아트 도시로 우리가 우뚝 서겠다는 이제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게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철강 산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이제 부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수소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2차 전지 소재 산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조정기를 거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관세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 갖고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해 그 선전시를 갔다 왔을 때 선전시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선전시에 굴러다니는 차량의 90% 이상이 전부 전기차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이 내수 시장을 전기차로 이렇게 채움으로 인해서 2차 전지 기업이 굉장히 화랑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11월에 그 국회를 갑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내수 시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 저 광양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조정기 끝날 때까지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일선 지방 시장에 가서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게 좀 전국적인 이 여론이구나 하는 것을 또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다 방점을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대우는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일관된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예산 사정상 대폭 올려주지는 못하고 약간 올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망인들이 또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전혀 제외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망인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훈 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훈 회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좀 시도를 했는데 5억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제외를 계속 시키더라고요. 재작년에도 시키고 작년에도 시키고. 아니 도대체 이 5억 이게 얼마나 된다고 이걸 빼냐 했더니, 참 죄송한데 당신 뭐 기술 있으니까 가서 국회에서 하면 우리 거부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정부 안에 없던 거 이게 새로운 예산 집어넣으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벼르고 있습니다. 좀 그 가서 5억 좀 집어 넣어달라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독립후손들의 어디까지가 과연 예우를 해주는 거냐 하는 것은 국가하고도 좀 상의를 하고 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하고, 또 50명 이하로도 할 수 있다면 그걸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도시 자체가 소멸돼 가지 않고 발전되어가는 어떤 이 과정을 밟으려면 반드시 청년층이 있어야 된다. 우선의 청년들이 들어오게 만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투자 유치가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포스코에게도 우리가 특전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광양 청년들 채용하겠다 하는 이제 약속을 받았고, 필바라 리튬 솔루션 우리 거기하고는 우리가 협약까지 체결했어요. 광양시에서 주관하는 기업 맞춤형 우리가 취업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취업을 시키겠다 해서 100% 취업을 시켰습니다. 관내 13개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묶어가지고 2차 전지 기업 협의체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그 업체에 우리가 취업을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해서 협조도 받아내고 있고, 이 주택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주택을 마련하려면 이 청년들은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택 마련해서 융자를 받으면 좀 이자를 다 줍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했고 최고 많이 보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취업자에게 한시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주거비를 지원해줍니다. 청년 세대에게 고급형 임대주택을 마련해주겠다 해서 고급형 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택지까지 다 준비를 다 마쳐놨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좀 올랐어요. 말하자면 인건비 오르고 자재대가 오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부결을 시켰어요. 올해 또 도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청년들이 이 스스로 이 도시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청춘 스케치 마을이라는 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저희들이 그 청년 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응모를 하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청년 친화 헌정 대상 중에서 소통 대상을 받았고 올해는 또 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종합 대상이 남았는데 내년에 또 종합 대상에 우리가 도전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즐기는 문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젊음의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젊은이들 고유의 축제도 하고 이 점포를 쭉 만들어 가지고 청년 창업도 해서 청년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려도 하고. 사실은 이제 구봉산 관광단지가 승인이 되면서 그 일각에서 시청에서 한 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스트레스 안 주고 부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밤잠을 설치고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상 6개월간 단축을 시켰습니다. 이거 제 생각은 11월 말경에 착공을 해서 그 하여간에 해내겠습니다. 이걸 해내고요. 아이언아트 시티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격은 우리가 이제 철강 도시인데 아이언아트 파크를 하나 만들겠다. 아이언아트 파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시를 해서 우리가 3개 권역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와 맞물려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요소로 만들어 보자 한 게 이제 기본 방침입니다. 그에 관한 것을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후보지를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저희 시 땅이 좀 있고 해수부에서 광양시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 땅을 광양시에다 주겠다 이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땅이 우리가 계획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